네, 안녕하십니까. 바람개비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25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장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또, 미쳐 날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천선을 넘을 수 있을까? 라는 회의를 계속 가지면서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야, 코스닥이 드디어 장중 최고 999 999.99까지 올라갈 줄 모르겠지만 천선 거의 근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천선을 넘을 수 있을지도 좀 주요하게 좀 봐야 할 느낌이 들고요. 오늘은 특이하게도 개인이 계속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바뀌었다는 점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마찬가지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구나. 이 개인 중에 저도 약간 포함이 돼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비투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해서 이제 슬슬 시세 좀 차익을 좀 실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이 좀 다 무르익었고 오른 만큼 다 오른 것 같아서 이제 뭐 개별 주식, 개별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았을 때 이러한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뺐으면 좋겠다. 이제 슬슬 이제 지금 한 가슴 쪽에서 어깨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 머리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고요. 이러한 좀 상승세가 뭐 금리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LTV 뭐 하여튼 규제 같은 것들 이런 정치적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정치 뭐 규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게 주식 시장에 이렇게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린 적이 있었나요? 저 같은 저는 이제 주린이어서 초보이긴 하지만 뭐 경제 수업을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기본적인 수준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올랐던 적이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고 진짜 코스피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던 적이 최근 올랐던 거 그 외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다니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찾아볼 것들은 우선 코스닥이 이제 천선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탑 종목, 그러니까 거래 상위순이죠. 거래 상위순으로 보고 코스피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살펴보고 하한가 있으면 어떤 주식들이 좀 볼만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해외 증시 뭐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우 나스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우가 조금 그러네요. 니케이도 오늘 지수 좋고요. 상하이도 좋고 홍콩 항생 지수가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 이러면 좋네요. 저 해서 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금융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미국 USD 달러가 1101원 1.1원은 3.9전 내린 선에서 1100원이네요. 1100원.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오르고 있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휘발유는 아직 가격 하방 경직되어 있어 약간 상승세가 주춤한 거겠죠? 네, 약간 완화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점차 이제 하락하겠죠. 금 시세는 괜찮네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원저지 그때 구리 값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들었는데 니켈도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 떨어졌고 구리도 역시 그렇고요. 이게 니켈이 그 배터리 리튬 배터리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였던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 강세, 원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원화 강세. 네, 이제 탑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 종목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11분을 지나서 12분 향해 가고 있고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제 서서히 이전에도 코스피 올랐을 때 학습을 했었잖아요. 더 오르더라도 3,300 정도 찍고 내려오겠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시 그래서 그런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즉 곱버스가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3위의 코덱스 인버스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역시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삼성전자가 가장 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LG 화학순 등등 해서 지금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지만 거의 1위가 SK 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죠. 1위가 삼성전자라 할 수 있죠. 삼성전자 1위. 그다음 SK 하이닉스인데 이 두 가지 그 이외에 뭐 밑에 종목까지 합쳐가지고 5위권 내로 해서 동향을 살피면 당연히 이와 연계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ETF가 이와 주가 지수와 연계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오르면 코덱스 200이라든가 타이거 200 등등 여러 가지 ETF는 그런 상품들은 오를 수밖에 없죠. 이와 반대 대조되게끔 인버스 역으로 가는 것들 이거 특히 곧버스는 거의 2배로 가는 거니까 2배로 간다고 봐도 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이 2배 정도로 높겠죠. 인버스의 대략 2배 정도로 4.8 정도 되는데 4.38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왜냐하면 코스피가 플러스 지금에서 점차 쪽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역으로 가는 인버스, 뭐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고요.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좀 적당히 사고 기관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네요. 역시. 근데 외국인 행보가 좀 특이하긴 한데 인버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예. 멀리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버스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를 좀 많이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곧버스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인버스나 아니면 여타 기타 상품들
주식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고퍼스에 투자하는 거는 좀, 좀 단기간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 같은 주식 초보들에게는 이 인버스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력도 있긴 하지만 좀 위험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돼서 차라리 인버스를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투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좀 순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인버스를 봤어. 이것도 인버스를 팔았다는 거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외국인은 거의 팽팽하게 맞서지만 약간 매수가 조금 더 많은 편으로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요. 네, 매도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최근 동향을 봤을 때 ETF 매도도 많긴 하지만 매수도 어느 정도 지금 확 매수를 끌어당긴 이 일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버스로는 잘 모르겠고 이 곱버스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짜리로 곱버스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순매수를 할 거라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지금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짜리랑 그 인버스 해서 살펴봤고요. 대한전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조장인가 보네. 레버리지 한번 볼까요? 역시 코덱스가 좀 거래량이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거래 상위 종목으로 좀 많이 자주 뜨고 눈도 많이 가는 상품이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번 주에 레버리지를 또 팔았네요. 얘네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좀 더 사야 하지 않나요? 곱버스를 팔고 레버리지를 사야 완전한 레버리지가 될 텐데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특이하게도 좀 많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조정을 했나 봅니다. 이때 예, 이때 순매수 이걸 매도 오긴 하고 순매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자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코퍼스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코덱스 200이라던가 코덱스 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보여가지고 중기적으로 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999.44선 그대로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3시 20분 돼가지고요. 오후 3시 20분 돼서 이제 마지막 10분 시간 간격을 두고 이 장이 계속 진행이 돼서 마지막 결과물이 3시 30분에 나올 텐데 이때 과연 천선 넘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서울식품 맨날 나오네. 대한항공이 엄청 올랐어요.
대한항공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아닌가 이거? 시가 28,000. 일봉 유상증자를 한 날인가요? 갑자기 낮아진 대한항공 주가 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이다. 유상증자 권리락. 유상증자를 할 건데 유상증자에 대한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오늘 없어진 날인가 보네요. 그래서 대한항공 주가가 갑자기 낮아졌나 봅니다. 네, 갑자기 낮아졌는데 이걸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챙겼나 보네요. 아니네요. 기관 외국인들은 팔았네요. 외국인들 팔고. 근데 항공주도 약간 바이오 느낌 나게 이것도 지금 영업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코로나 시기가 언제 그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도 다양한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변종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인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항공주가 아직 회복하기에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근데 이거는 또 대한항공 권리락, 오늘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에 대해서 이러한 좀 하락과 상승이 좀 반복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있군요. 이거 좀, 저 같은 주린이들은 좀 처음 보는 일이어서, 권리락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아,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징주로 뭐 자리 잡았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항공 하나, 주식 종목 하나만은 약간 경우라고 봐도 될까요? 항공을 검색해 볼까요? 대한항공 우선주도 많이 올랐고 아시아나항공 뭐 병합 합병한다고 했으니까 인수합병한다고 했으니까 오를 수 있고 항공과 우주 이쪽은 뭐 계속 오르네요. 제주항공도 올랐고 전체적으로 호재였나 보네요. 예. 그럼 자회사도 올랐겠는데? 예, 자회사도 오르고 역시 오르고 얘도 오르고 많이 올랐네. 역시 올랐고요. 항공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걸 보여주네요. 네, 이렇게 좀 묶음으로 해서 같이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룩스 뭐 그때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거는 제약 이쪽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역시 강세예요. 음. 근데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AS, 애프터 세일즈, 그러니까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가 절감을 너무 하려는 모습이 물론 이제 그 원가 절감에 대해서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어 그렇게 해서 주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주주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반길만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예. 예, 뭐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애플차나 뭐 전기차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주 한국 토종 브랜드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을 본사로 두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성장성 면에서 이러한 그 원가 절감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비싸지면 비싸진 대로 뭔가 좋은 부품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인텔 그 써멀 그리스 절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싸구려 베어링 이런 거 쓰지 말고요. 좀 잘 좋은 거 써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지 베어링을 싸구려로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 점 알아두시고요. 내수용이랑 외수용도 좀 차별도 없애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GF 눈여겨볼만 하다고 했는데 청전부지로 오르네요. BGF 봐야죠. 외국계에서는 약간 시세 차익 노렸고요. 들어간 만큼 나오진 않았죠. 이건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GF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는 그때 유증이든 무증이든 해서 증자를 했겠죠. 액면 분할, 액면 분할 했었고, 음, 액면 분할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희한하긴 하네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회복세에 접어들었고요. 21선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고요. 상승세 매우 좋아 보입니다. 지금 사긴 좀 애매한 가격이 됐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가 좀 더 기다렸다가 좋은 주식은 조금 더 싸게 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니커 넘어가고요. 이거 딱히 볼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SK증권 올랐네요. 증권 금융 쪽을 한번 볼까요? 은행 금융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행 많이 떨어졌네요. 이거 이 정도 가격이면 서서히 이제 담아도 괜찮을 걸로 보이네요. 신한지주도 이 정도면 괜찮긴 한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금융은 아직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KB도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담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금융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담는 편이 좋아 보이고요. 9,400원 초반대? 그때부터 담아 보이는 게 좋아 보이네요. 9,300원, 9,400원. 다음으로 쌍방울이 은근 거래 탑 종목에 50위 안에 드네요. LG U 플러스 올랐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아시죠? 화웨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으로 코덱스 200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CLSA 들어왔고 JP 모간 들어왔고요. 골드만에서 빠져나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사자세가 많아 보이고요.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봤으니까요. EPS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매매 동향도 1개월
그래서 기관은 좀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일봉 차트 보면 다시 오름세를 회복하고 있고요. 5일선에 다 근접해서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주봉 봐도 5일선 그 밑부분을 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월봉으로 보면 좋긴 한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월봉은 떨어지던데, 이렇게 캔들이 한 4번 치면 웬만큼 한 번 한가가 나오니까 3번, 4번 치면 이거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외국인들이 좀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혹시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편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도 그렇게 올랐고요. 방금 3시 30분, 오후 3시 30분 끝나서 장 마감이 되었는데, 장 마감되었고요. 코스피 3208.99선에서 종가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1000선을 넘기지 못하고 999.3 선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행태를 보여줬고요. 특히 코스피 200에서의 거래가 가장 많았네요. 역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 순으로 해서 아까 살펴본 거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KT 한번 볼까요? KT는 뭐 건전성은 굳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020년에 어떤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한 120%에서 130%면 뭐 무난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당좌 비율도 그렇게 떨어진 편은 아닐 것 같고, 유보율도 점차 높여지고 있고, 퍼 같은 경우에 좋아졌고, BPS도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주당 배당금은 주총 이후에 나오긴 하겠지만 영업이익이 거의 그 전이랑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안에 감안해서 준다면 1200원 주겠지만 아마 1100원대로 이전과 동결해서 똑같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차트 상에서 상향 흐름 좋고요. 근데 아쉽게도 20일 이평선 21선은 터치만 하고 갔네요. 월봉 기준.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 상승세 좋고요. 역시 주봉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좀 봐야 할 것들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외국인 보유 비율이 상당해서 빠질 때 훅 빠지면 좀 위험하다는 거. 국민연금에서 11% 보유하고 있죠. 본드, 채권도 훌륭하고요. 이거 뭐 괜찮지만 좀 더 하락했을 때 사면 좋겠네요. LG 디스플레이 제 생각과 다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헬로비전 OTT 좀 개인적으로 별로 미래지향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경쟁 업체가 많아서.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아까 봤고요. 기업은행도 아까 곁들여서 다 봤고요. 메리츠 증권 쪽 봤었나요? 증권이 뭐 떨어진 데 떨어지고 오른 데는 오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메리츠 증권은 조금 더 좀 하향. 메리츠 미음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네, 이맨데. 아, 이 페이지에 있나 보네. 키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회복하고 있고, 교보도 오르고 있고요. 여기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서, 이제 아직도 외국계는 팔았었네요. 주봉 보면 그래도 21선 사수했고, 5일선 가뿐히 넘어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중하면 많이 떨어지는구나. 오르는 데는 또 오르던데 보면. 기업에 따라서, 업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나 봅니다.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하향세였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월봉으로 봤을 때 5일선 밑으로 떨어지진 않은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봤고요. 시총순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 코스피 상승의 주역 삼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잠깐만, 삼성 전체 다 올랐나요? 삼성화재 홀딩, 삼성제약 약간 하락, 전자 많이 올랐고, SDI는 떨어졌고요. 삼성중공 업은 올랐는데 우선주가 좀 떨어졌네요. 전기 좀 많이 올랐고요. 삼성 SDS 올랐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 삼성화재에서 외국계에서 팔자가 좀 더 많았고, 삼성화재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가격 방어를 그래도 잘 한 편이네요. 5일선 뚫렸었고, 월봉으로 봤을 때 일봉은 지금 혼조세가 보이네요. 이게 외국인들이 힘을 좀 더 더해주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 보이고요. 순이익률이 안 좋네. 부채 비율도 너무 높고요. 이건 뭐 업태 특성상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높은데, 주당 배당금을 꽤 주네요. 예. 근데 조금 감소세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아까 못 봤죠. 외국인께는 팔자가 더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투자자, 이거 당연히 뭐 재무제표 상으로는 훌륭하죠. 예, 훌륭합니다.
가격이 문제인데, 예, 주식 가격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좋은 주식 저렴하게 사야 하니까요. 외국인은 당연히 매도세가 요즘 많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개인이 끌어올린 걸까요? 근데 아까 보니까 금융 쪽에서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도 그렇고요. 개인 매도세가 순매도여가지고 삼성전자도 어지간히 많이 팔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이거는 나중에 증권회사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요. MTS나 HTS 들어가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훌륭하고요. 또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월봉으로 봤을 때 좀 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봉과 주봉을 봤을 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음, 삼성 쪽은 다 넘어가고요. LG화학 15,000원 올랐어요. 근데 1.54%예요. 삼성전자 우를 볼 필요 없지. 그냥 네이버 먼저 보죠. 네, 네이버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 했고요. 골드만에서 들어왔네요. 카카오 엔터 출범해서 이제 네이버와 콘텐츠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과거 네이버 그 영광스러운 네이버 포털 사이트 점유율 1위 지금도 1위긴 하지만 그 독보적 1위였을 때 그때 했으면은 장난 아니었을 텐데 약간 시기를 좀 많이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 카카오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많이 이것저것 비즈니스도 잘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득률이 상당히 높네요. 네이버는 외국인 사자세에 골드만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이는데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요. 월봉도 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차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뭐 충분히 오를 수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기아차 외국계는 시세 차익 같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팔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순이익률이 제조업 치고는 좀 낮습니다. EPS 퍼도 어, 전에 비해서 안 좋아졌고요. 단기 순이익 줄어들었고 매출액은 늘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다 뭐 기타 비용들이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외국인 취득률은 기아차가 훨씬 더 높은 걸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빠져나갈 수도 있고 좀 혼잡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월봉 보면 지금 나가야 돼. 그런데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성장성인 면에 성장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재무제표는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요? 현대차도 올랐네요. 현대차도 썩 좋진 않네요. 똑같지 않나요, 이거 지금?
현대기아차라서 그런가요? 아, 다르네. 매출액부터가 차이 엄청나는데? 두 배 차이인데, 두 배? 아, 뭐, 비슷비슷하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 많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와, LG 생건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 캐시카우. LG 한번 단기 하락 봤더니 또 상승했습니다. KB 아까 은행 봤고요. 은행 봤고 삼성 아까 다 봤었고 한전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NG가 올랐네요. SK바이오팜은 신규 상장 주식이었죠. 이것도 제약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잠깐 살펴볼까요? 넘어갈까요? 메릴린치에서 나갔네. 단타하고 나갔으니까 솔직히 지금부터 담아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차트로 봤을 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아직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은 상승인 건 맞지만 여지가 남아있어서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5일선에 근접하긴 하지만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역시 그렇고요. 일봉으로 봤을 땐 좀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혼조세가 보입니다. 매수 그러니까 상승할지 하락할지 아직 혼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릴린치가 단타하고 나갔으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넷마블 13만원 찍었네요. 금방 회복하는군요. 약간 악재가 있어도 금방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500원 올랐고요. 빅히트가 좀 많이 올랐네요. 빅히트 20만원대 회복했습니다. CJ제일제당 역시 올랐고요. 6%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계에서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판 것 같고요. 약간 판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매번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좋고요. 매출액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상승 추세에 있고요. 영업이익이 근데 대박이에요, 진짜. 매출액은 2019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물론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 영업이익에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와, 얼마나 경영 효율화를 잘 하고 약간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했으면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때 경영을 좀 잘 못했던 걸까요? 과거 영광스러운 CJ 제일제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난 아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50만원 찍을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2022년에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CJ 제일제당 관련 뭐 간편식이라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컵밥 만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진출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고 매수하고 매도한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눈여겨보고 있고요. CJ 제일제당
KT 아까 봤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러스도 아까 봤고 아모레 G, 네, K 코스메틱 계속 얘기했었고요. 화장품. 강원랜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녹십자 이거 제약 넘어가고요. 항공주 아까 봤었고요. 이마트가 보기와는 다르게 뚝심 있게 올랐습니다. 유한양행 넘어가고요. 오리온 126,000원.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왔고요. 과자, 집에서 과자 소비 많이 하나 봅니다. 꼬북칩 추러스, 그 초코맛, 그것도 괜찮게 팔렸나 봅니다. 외국인 취득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리온은 지금 전에 담아 두었던 것보다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다시 사자로 돌아선 걸로 보이고요. 일시적으로 기관을 봤을 땐 아직도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기관은 뭐 상관이 있긴 하지만 우선 외국인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승세 상승 진짜 좋네요. 상승세 좋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좋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다음 눈에 띄는 거 있으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봤었고요. GS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건설 쪽도 떨어지고 있고 롯데 쇼핑 올랐네요. 잠깐 롯데 한번 볼까요? 롯데가 이것도 혼조네요. 롯데푸드가 35만원 선까지 돌파했고요. 이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정도면 이제 저 같으면 빼겠습니다. 저 같으면 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34만원대 중후반선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5만원 선은 개인적인 그 매도 시점에서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팔 것 같고요. 롯데 지주는 조금 하락했고 롯데 질성 존버할 거고요. 케미칼 화학 넘어가고요. 롯데 쇼핑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요. 이것도 존버하고요. 하이마트가 1,300원 떨어져서 42,100원인데 모건 스탠리랑 UBS에서 시세 차익 노리고 빠졌습니다. 하지만 약간 기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았는지 그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또 달라지겠죠. 약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일봉 주봉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46,000원 선 5,000원 선이나 6,000원 선까지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6,000원 선. 이 정도 5,000원, 6,000원 선. 그 정도까지 존버했다가 서서히 이제 시세 차익 노리고 팔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원래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네요. 어쩌다 보니. 이 어쩌다 보니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스닥도 그렇고요. 너무 거품이 끼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인버스를 담아두고 있고 코스피도 이제 서서히 담아두고 있는데 아, 네. 그래서 계속 시세 차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은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까지 갔던 주식을 5만 원에 팔았다가 뭐 폭락으로 인해서 2만 5천 원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시 사도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세금이나 수수료 이런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괜찮죠. 근데 다만 이제 좀 리스크라고 한다면 상승했을 때 어떡할 거냐 이런 게 리스크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개인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저 같으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매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하이마트였나요? 이것도 존버하고요. 롯데리츠 안 살 거고요. 아까 키움 받고 그 롯데 쇼핑 봤었죠. 동서식품 좀 보고 있고요. 도전비즈원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CJ도 좀 떨어졌으면 매수하고 싶네요. 매수. 다음으로 좀 볼만한 게 있을까요? BJF 리테일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떨어졌네요. 메리츠 증권 아까 봤고요. 메리츠. 오뚜기 상승세 좋아 보입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이마트와 비슷하게 올랐고요. 농심도 오뚜기와 같이 비례해서 올랐습니다만 상승세가 오뚜기가 좀 더 높게 올랐네요. 2.58%니까요. 좋습니다. 화학 넘어가고요. 한정 KPS 28,150원. 음, 구매하실 거면 지금부터 담아 두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외국계에서 약간 매도하긴 했는데 순이익률 좋고요. 영업이익, 매출이 좀 줄긴 했는데 단기 순이익도 좀 줄고요. 그래도 뭐 주당 순이익은 좋고요. 배당금이 좀 줄긴 하겠네요. 한 1920원이 아니라 한 1800원대. 예, 1700 후반이나 1700원 후반이나 1800원대. 근데 지금 뭐 1월 달에 배당금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어차피 12월 달에 받으니까요. 뭐 분기나 반기 배당은 아니겠죠? 좋습니다. 예, 이 정도면 좋아 보이고요.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한전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소차도 전기도 같이 사용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괜찮아 보이고요. 한국 콜마도 역시 올랐습니다. 화장품, 항공주 아까 봤고요. 다음으로 CJ CGV가 3만원 선 근처까지 왔네요. 29,95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중립, 아직도 중립이네요.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신규 투자자들, 글쎄요. 회복될 전망? 회복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CGV가 그때 터키 투자 잘못돼가지고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내매도 불구하고 CJ 그룹에서 팔지 않는 걸 보면은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 영화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팔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참 강심장으로 느껴지네요. 저 같은 주린이들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소액이라고 한다면 한 몇십만 원 선이라고 한다면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봤고요. 넘어가고 쿠쿠홈시스 눈여겨보고 있고요. 롯데리츠 안 사고요. 하나투어 지금 투어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우선 빚부터 청산해야지 않을까.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리온홀딩스 역시 오리온과 더불어서 올랐고요. 쿠쿠홀딩스도 역시 올랐습니다. 동원 FNB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식품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걸로 보이네요. 강세를 보였네요. 강세를 보였네요. 애경산업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풀무원 넘어가고요. SPC 삼립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빙그레 빙그레 많이 올랐네요. BGF 아까 봤고요. 57,800원. 삼부토건도 많이 올랐네요. 교촌 FNB는 그대로 종가 마감했고요. 이거 코스닥이 떨어진다면 좀 피해가 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코스닥이 어느 정도 성장성이 다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같이 휩쓸려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쌍용차 그대로고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네요. 농심홀딩스 같이 농심과 같이 올랐고요. 삼양도 올랐겠네요. 전체적으로 올랐으니까요. 샘표 올랐고 삼성출판사.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대형주가 대부분 오름 상승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코스피 종가에서 3208.99 포인트 99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999.3 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야 진짜 내일 코스닥이 1000을 찍을 수도 있겠네요. 가봐야 알겠지만 어,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